미나상 konnichiwa. JLPT N5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차분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어휘에서는 한자 읽기 문제가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자 읽기 문제가 12문제인데 그 한자를 음으로 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동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읽어주는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12문제가 되겠습니다. N5 수준은 일본어의 아주 기초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한자 읽기 문제는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강의는 한회의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한회의 모의고사를 가지고 어떻게 한자 읽기 12문제를 다 파악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파생 어휘, 파생 단어, 파생 한자까지 다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한 회의 모의고사지만은 모의고사를 3회, 4회 정도 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한자 표기 문제가 8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카타카나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히라가나로 적혀 있는 것을 어떻게 카타카나로 표기하는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카타카나를 제대로 암기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파트 강의를 하면서 카타카나를 어떻게 쉽게 외우는가, 연상법으로서 카타카나를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카타카나는 문자의 파트를 강의하면서 거의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강의만 듣더라도 카타카나의 90% 이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암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타카나를 암기하지 못하신 분들은 본 강의를 통해서 카타카나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맥 규정 10문제인데 문맥 규정이라고 하면 공란 외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단어가 문장의 괄호 속에서 어떠한 단어가 들어갈 것인가를 보기 4개 중에서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단어에 높은 수준의 뉘앙스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단어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제가 정답 외에 다른 오답 보기 가지고도 다양한 문장을 만들면서 이러한 형태의 문장이 있으니 이러한 문장도 암기를 하시라라고 제가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파트 1, 파트 2, 파트 3에서 여러분들이 한 회의 모의고사지만 3회, 4회, 5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푸는 느낌으로 강의를 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파트 4, 유의어 문제가 5문제인데 유의 얻어놓을 수 있지만 유사한 문장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밑줄 그어진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보기 1, 2, 3, 4를 고르는 것과 같은 문장,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찾는 문제도 5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높은 수준의 문장력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해석만 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와타시와 키노 쇼코부츠에 니 이케마시다. 나는 어제 식물원에 갔습니다. 이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꽃을 보러 간 거죠. 와타시와 키노 하나오 미니 이키마시다. 꽃을 보러 갔습니다. 라는 문장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식물원에 갔다. 그럼 꽃을 보러 간 것이다. 도부스엔 동물원에 갔다. 그러면 동물을 보러 간 것이다. 그래서 단어, 문장의 개념만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유의어 파트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법에서는 문장의 문법이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공란 외우기 문제인데 역시 문장의 문법이라고 해서 높은 수준의 문법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사의 마스형 플러스 니가 있습니다. 뜻이 뭐뭐 하러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사의 마스형이라고 하면 동사에서 마스를 뺀 형태를 마스형이라고 합니다. 노미마스, 그 마스를 빼니까 노미가 마스형이 되겠죠. 시마스, 마스를 빼기 때문에 시가 마스형이 되겠죠. 타베마스, 마스를 빼니까 타베가 마스형이 됩니다. 여기에 니를 붙이면 뭐뭐 하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베니 먹으러, 미니 보러, 아소비니 놀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 마스형 플러스 니가 뭐뭐 하러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묻는 문제가 문장의 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장의 순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밑줄이 나와 있어서 세 번째 별표에 들어가는 문장의 순서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저는 이 문제를 별따기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별따기. 이 문제는 문장의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N5 수준에서 문장의 해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별따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은 모든 일본어 문장은 단어 플러스 조사 플러스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술어라고 하면 동사, 그 다음에 이 형용사, 나 형용사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간다. 와타시, 단어, 와, 조사, 가다, 이쿠. 와타시와 이쿠. 단어, 조사, 서술어가 되겠죠. 야마다시는 예쁘다. 야마다상, 단어, 조사, 와, 얻는 야마다상과 키레이다. 나 형용사가 되겠죠. 이 꽃은 아름답다. 코노하나가 단어, 와, 조사, 아름답다, 우스쿠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푸시다 보면 여기에 코노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코노하나. 이 꽃. 그럼 조사가 없죠. 그러나 나머지 보기 1, 2, 3, 4 중에서 조사 와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은 단어, 조사, 서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1, 2, 3, 4 보기 중에서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 조사를 붙이고 단어 조사가 되어 있으면 서술어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단어 조사 서술어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풀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선생님 OT 강의만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본문 강의를 가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강의에서 별따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나서 다시 이 OT 강의를 들으시면 이 말이었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독해 문장의 공란미호기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독해 문장이 나와요. 그 문장에서 공란에 들어가는 적당한 어휘, 부사, 서술어를 묻는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선생님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긴 어렵죠.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 문장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당연한 말이죠. 어휘력도 필요하고 문장의 해석력도 필요하다. 이 독해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문법 파트 다음에 독해가 나옵니다. 제가 이 독해 강의를 할 때 어떻게 문장을 해석을 하고 어떻게 문장이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모든 독해 강의에서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해 강의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반복해서 듣고 나서 이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독해 문장의 공란묘기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이 맞는가 실전에 가시면 이장호 선생님 말씀이 맞았구나. 이장훈 교수님 말씀이 맞았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 다만 별따기 문제는 단어, 조사,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법 문제는 단문 독해가 3문제, 중문 독해가 2문제, 정보 검색이 1문제가 되겠습니다. 단문 독해가 3문제, 단문의 독해에 1문제씩
각각의 한 문제씩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단문의 내용 2배 정도 양이 되는 것이 중문 독해가 되는데 이 중문 독해에서 2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죠. 이 말은 뭐냐? 중문 독해는 2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단락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따라서 한 단락을 읽고 나서 그 한 문제를 풀고 그다음 그 내용을 까먹고 그 다음 단락을 읽고 나서 문제를 풀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문 독해와 중문 독해를 풀 때 어떠한 특정한 어휘를 알아야만 어떠한 특정한 문장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 바뀐 시험은 커뮤니티 능력, 일본어를 할 수 있는가 없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쓴 필자의 생각, 필자의 의도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필자의 의도나 생각이기 때문에 더 깊은 생각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정답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문장이 보기에 조금 단어만 바꾸어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 내용의 정답 부분을 체크를 하고 나서 그 정답 부분을 보기에 있는 문제에 있는 보기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런데 어휘만 조금 바꿔놨다라는 것만 아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본문 강의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이 말이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보검색. 자, 정보검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본의 어학연수를 가든 워킹홀리데이를 가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일본에서 늘 볼 수 있는 안내문, 광고문, 게시판 이러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묻는 문제가 정보검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검색에서 나오는 안내문, 게시판, 광고문은 어려운 말이 없겠죠. 어려운 말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슨 말인가 모른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M5 수준에서는 높은 수준의 한자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거의 다 히라가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에 맞게끔 정답 찾으면 되는데 팁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 정보 검색은 모든 문장을 다 읽어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를 먼저 읽고 나서 문제를 먼저 읽고 이 문제에 맞게끔 정답을 찾아가면 돼요. 이 말은 정보 검색 파트 문제를 푸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본문 강의를 들으면 정보 검색은 이렇게 푸는 것이구나 라고 제가 본문 강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해석하실 필요가 없다. 맞게끔 해석을 하자. 단문 독해, 중문 독해 역시 한자로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라가나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특히 N5 수준의 학습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문장을 해석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천만의 말씀. 충분히 여러분 수준으로 풀 수가 있고 본 강의만으로도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청취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들 수가 있겠죠. 왜? 일본어 능력평가 시험은 꽈락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파트에서 고득점을 받더라도 청해에서 꽈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총 4파트, 과제 2에 포인트 2에 발화 2에 적시 응답이 나오는데 과제 2에라고 하면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오토코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코の人はこれからどうしますか? 남자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女の人はこれからどうしますか? 여자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2人はこれからどうしますか?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처럼 대화문이나 설명문이 끝나고 나서 누가 어떻게 하는가? 다 끝난 대화문이 끝나고 나서 설명문이 끝나고 나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를 묻는 문제가 과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 2 포인트 2에는 뭐냐? 과거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묻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합니다. 아니면 연설문을 합니다. 대화가 다 끝나서 왜 그랬는가? 왜? 이유는 이유. 원인, 까닭을 묻는 문제가 과거가 되겠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포인트 2A이고 앞으로 미래를 묻는 문제가 과제 2A이다.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청취를 하면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이미 일어난 사실이 아니고 미래다. 그럼 포인트 2A이고 과제 2A이기 때문에 파트 1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 2에는 이미 일어난 사실을 묻는 문제이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정답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파트 1, 파트 2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트 3 발화희의 그림 문제.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어떤 상황에 나와 있는데 이 상황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묻는 문제가 발화희의 5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화살표를 가리키는 사람. 그럼 그림이 이해 안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과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떠한 상황이다. 아주 쉬운 말로 천천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오토코노 이토와 난또 이이마스까? 남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텐인와 점원이죠. 텐인와 난또 이이마스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를 들면 스미마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쿠라 데스까? 이런 것을 묻는 문제가 발화희의 그림 문제다. 그러면 파트 4 적시정답이 무엇인가? 일상회화에서 사용되는 인사법, 대화법, 사과법, 감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에 도우이타시마시테 와타시노 나마에와 리 데스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코치라코소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이런 것을 묻는 문제가 적시정답이 되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때키마스 답을 이때라시아이 다녀오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이 형태가 적시정답이다. 청취 파트는 본 강의에서 제시하는 MP3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형태의 정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전부 다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N5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대비를 하실 수가 있고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고 합격을 할 수가 있고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OT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본문 강의를 한번 듣고 다시 OT 강의를 한번 더 들으신다면 충분히 제가 어떠한 말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아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